지오메트리 노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무슨 함수를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무슨 영어를 얘기하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단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스템 용어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 영단어 첫 번째는 attribute입니다. attribute. 시스템상에서 이 attribute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attribute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표현하는 여기서 표현하는 attribute는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보여지는 이 속성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버텍스에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엣지는 크리즈, 페이스는 노멀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죠.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보면 attribute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래서 속성 값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드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스케일 어플라이 해줄게요. 그리고 subdivide를 좀 해주겠습니다. subdivide를 20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new 눌러서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버텍스들의 포지션 값들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버텍스들이 갖고 있는 속성 값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게요. set 포지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set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위치 값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혼동하기 쉬운 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노드가 또 있죠. 이동을 의미하는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벡터 노드가 있는데 여기에 벡터 노드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요. 근데 방금 우리가 추가한 노드 set 포지션이라고 하는 노드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자료형을 설명하면서 노드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위치값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포지션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각각의 다른 값들을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만들어져 있는 지오메트리의 버텍스들의 각각의 형태를 좀 찌그러뜨리거나 할 때는 동그란 형태의 벡터 값을 가지고 다루면 안 되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지션을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벡터 값을 입력하려고 딱 보면 벡터 값도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일정한 똑같은 값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서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버텍스의 포지션이 그냥 0000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있지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런 노드를 다룰 때는 인풋 노드를 통해서 현재 어트리뷰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포지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노드를 검색을 해보면 자, 이 포지션 노드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벡터 값을 갖고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현재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값들을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드를 통해서 각각의 버텍스들이 갖고 있는 벡터로 표현되는 위치 값들이 각각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이 전달되는 값을 변형시켜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매스를 해주는데 그냥 일반 매스는 플로트 값을 전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벡터 매스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풋을 통해서 버텍스들의 위치값, 벡터 값들을 다 전달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d 해주죠. 그 값들에다가 뭔가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벡터 값들을 각각 포지션으로 또 전달을 해주는데 노드를 함수라고 저번에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편의상 input, output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return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입력받아서 가공했고 시스템으로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return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표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의 어트리뷰트인 포지션 값을 받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벡터에다가 000을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포지션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해주면 되겠죠. 높낮이에만 뭔가 변형을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랜덤 밸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선택한 다음에 벡터 밸류 연결을 해주고
자, 그럼 다 찌그러졌죠? 네, 이거는 원래 위치에서 더해주는 값이 최소가 000에서 111이잖아요. 그러니까 XY축으로도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X축에서도 0에서 1까지의 값 사이의 값을 골라서 전달하고요. Y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골라서 전달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max도 0, x 그 다음에 y도 0 이렇게 해주면 z축으로만 랜덤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텍스처로 전달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만들게요. 노이즈 텍스처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플로트 단일 숫자를 내보내게 돼 있죠. 단일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단일 숫자를 벡터로 전달하면 x, y, z를 똑같은 값을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벡터는 x, y, z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노드가 콤바인이에요. 자, 콤바인 x, y, z. 이 노드는 세 개의 플로트 값을 받아서 벡터라고 하는 하나의 값으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콤바인은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나누는 거였지만 값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콤바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로 묶여있는 벡터 값을 x, y, z로 나눠서 다루고 싶을 때는 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개의 플로트 값이 콤바인 돼서 하나의 벡터가 되고요. 또 하나의 벡터가 separate 돼서 세 개의 플로트수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separ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spl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뭐 split 엣지 해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spl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separ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spl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였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나무 토막을 둘로 쪼갠다. 이때 쓰는 표현이 스플릿이 되는 거고요. separate는 원래 다른 속성들이 모여 있다가 흩어지는 거. 그와 그녀는 각자의 길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때 separate를 사용하는 겁니다. 필수 영단어 지금 어트리뷰트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필수 영단어로 또 두 개가 더 나왔네요. combine 그리고 separate. separate는 스플릿과 뉘앙스가 다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콤바인 XYZ 했으면 이제 XYZ를 따로 값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이즈 텍스처의 플로트 팩터를 Z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가 Z축으로만 먹게 되죠. 이 상태에서 뭐 스케일을 조금 이렇게 키워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팩터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을 전달하냐면 플로트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죠. 자, 이럴 때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노드가 맵 레인지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범위를 재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 사이에다 끼워주고요. from to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입력받은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을 몇에서 몇 가지로 다시 재설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달받은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라고 하면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범위가 확 늘어나겠죠. 이렇게 다시 매핑이 되면 1로 입력된 값은 10이 되는 거고 0으로 입력된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0에서 20 이렇게 해주면 뭐 위로 쭉 올라갔네요. 0에서 한 5?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좀 스케일을 좀 줄여줄게요. 너무 평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맥스 값을 좀 올릴게요. 그러면 더 벌어지겠죠, 사이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쉐이드 스무스를 여기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set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똑같이 쉐이드 스무스 똑같이 걸리죠. 자, 지금 우리가 원래 평면이었던 플레인이 각각의 버텍스마다 포지션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다가 노이즈 텍스처를 통해서 어떤 불규칙한 Z값을 입력을 해줬어요. 입력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그냥 원래 정해져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를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높이 위로는 뭐 초록, 뭐 풀밭이니까 초록색, 밑으로는 물 속에 잠긴 듯한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지오메트리 노드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지점이 되었을 때 현재의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의 어트리뷰트 값을 어떻게 가져와서 사용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노드를 여기다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추가해 볼 거냐면요. 어트리뷰트라고 딱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캡처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걸 넣어볼게요. 캡처 어트리뷰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벡터,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포지션을 한 번 더 받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를 아웃풋 해줄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봤던 그 separate XYZ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의 버텍스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받아서 이렇게 separate 노드로 전달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높이를 가지고 뭔가 판가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Z축의 값만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자, Z를 아웃풋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그룹 아웃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모디파이어 창에 들어가 보면 지오메트리 노드의 아웃풋 어트리뷰트에 보면 이렇게 Z 연결이 돼 있어요. Z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그룹 들어가서 누르고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면 이름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입력하는 이름이 어트리뷰트는 아닙니다. 이쪽으로 내보낸 값을 어트리뷰트, 어떤 속성으로서 활용하려면 여기에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뭐라고 짓냐면 hate라고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hate라고 이름을 쓰니까 이쪽 스프레드시트 창에 hate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지금 Z축의 값들이 hate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hate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쉐이더 에디터로 들어가서요. new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초록색 하죠. 파란색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두 개의 BSDF 쉐이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믹스 쉐이더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줘 볼게요. 팩터 값을 통해서 0이면 이렇게, 뭐 1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쉐이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hate라고 하는 단일 플로트의 어트리뷰트를 생성을 했잖아요. 자, 그거를 사용해 볼게요. 어트리뷰트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로부터 어트리뷰트 hate 어트리뷰트를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팩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거 팩터를 바로 연결했더니 그냥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팩터를 통해서 전달받는 값들이 전부 다 1보다 큰 수예요. 그죠? 4, 5 뭐 이렇게 쭉 되게 큰 수가 돼 있는데 이런 큰 수들을 입력을 받다 보니까 자, 여기서 팩터가 1이 되면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모든 버텍스가 1 이상의 값을 받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값을 다시 조정해 줘야 되겠죠. 우리 아까 맵 레인지 해봤잖아요. 자, 맵 레인지를 입력을 받고요. 0에서부터 5를 0에서부터 1로 바꿔줘라. 뭐 이런 식으로 팩터를 입력을 해보면 반대로 됐네요. 그죠? 자, 이거 연결을 반대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지금 약간 아래쪽은 푸르딩딩하고 위쪽은 초록색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나눠 볼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컬러 램프입니다. 자, 컬러 램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입력받는 값이 0에서부터 1까지를 입력을 받아요. 이거를 물론 컬러 값도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위치가 검정색이면 0을 반환하고요. 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갖고 있는 색상이 뭐 하얀색이면 1을 리턴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검정색이 되면 1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받아도 0을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색상을 가지고 값의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파란색으로 표현돼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하얀색과 검정색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명확하게 갈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높이를 전달받아서 이 높이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다시 매핑을 해줬고요. 1에서 0 사이로 전달받은 그 값을 컬러 램프를 통해서 범위를 재조정해 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부여해 놓은 속성, 즉 어트리뷰트 이외에도 우리가 직접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속성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버텍스 그룹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버텍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면 바로 이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웨이트 페인트를 칠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칠이 된 부분들의 값들이 변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트리뷰트, 콤바인, 세퍼레이트, 그 다음에 스플릿과 약간 다른 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또 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플레인 하나 만들어서 सब디바이드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노드 들어갈게요.
뉴 눌러주고요. 지오메트릭 노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영단어는 proximity, proximity. 이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브젝트와 다른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지오메트릭 노드에서 이 UV 스피어를 활용할 거니까요. 스피어를 잡아서 이대로 놔주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자, Shift A 누르고요. 입력해 볼게요. Geometry Proximity. 타겟이 있고 소스 포지션이 있어요. 타겟에다가 방금 가져온 이 스피어 지오메트리를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 인포에서 오리지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지오메트릭 노드를 갖고 있는 이 플레인이라는 오브젝트와 이 스피어라고 하는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티브로 옵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스 포지션은 이 플레인의 버텍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입력해 줄게요. 포지션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플루투스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변형을 줘볼게요. 아까 set 포지션 했었죠. 자, set 포지션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hift A 누르고 현재 포지션 전달해줘야 되겠죠. Shift A 누르고 벡터 매스. 자, 그러면 현재 위치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콤바인 X, Y, Z 해서 자, Z축에다가 proximity에서 계산한 그 거리 값을 Z축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자, 이게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각각의 버텍스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위치와 이 스피어의 거리, 그 거리를 Z축으로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어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높이 위로 떠올랐죠. 이렇게 얘를 이동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Z축의 위치가 변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 proximity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영단어, 이쪽에 primitive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쉬에도 메쉬 primitive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 콘, 큐브, 실린더, 그리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는 Shift A 누르고 메쉬에서 만들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커브가 됐든 메쉬가 됐든 어떤 기본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만들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분류 를 primitive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포인트 안에 보면 distribute라고 하는 영단어가 있죠. distribute, 분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형태에다가 뭔가를 분포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distribute point on face 여기다 한번 끼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페이스마다 포인트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 시스템을 활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영단어 표현들과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간단한 단어, 용어들은 암기해서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